7장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는 이제 주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주기 함수란 무엇이냐?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독립변수를 x라고 썼는데 독립변수는 뭐 어떤 글자로 써도 됩니다.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자, 이 periodic fun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x에서의 함수가, 우리가 이제 fx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x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일정한 양만큼 이렇게 더해진 이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항상 똑같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때 요 p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불러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 구간의 넓이, 구간의 길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훌륭한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의 x값에 해당되는 y값을 점으로 찍어서 그걸 이제 이으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주기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제 여기가 p다라고 하면 똑같이 p, 여기에서 이 구간에 전체적으로 p만큼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다. 반대로 마찬가지 이 모양도 다 똑같고, 그렇죠? 자, 이런 속성을 갖는 것을 이제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주기함수는 이제 상당히 이 물리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 이제 얘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바로 이제 삼각함수죠, 그렇죠? 삼각함수를 뭐 삼각함수에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을 통칭해서 시누소이달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인 x, 코사인 x, 뭐 변수가 이제 x여도 되고 뭐 시간을 나타내는 t여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삼각함수들이 우리가 물리를 다룰 때는 언제 등장하느냐?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시간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등속 원운동이 있을 텐데요. 자, 반지름이 대문자 a인 이 원주상에 어떤 물체가 이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축과 이루는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시간의 비례해서 일정한 비례상수로 커나가는 그런 운동을 바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단위 시간당 각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을 흔히 이제 오메가라고 쓰고요. 오메가를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르죠. 각도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 선속도는 이 길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증가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저 점에 이 물체의 위치를 내가 이제 P라고 부르면 P의 위치는 그것의 X좌표와 Y좌표를 기준함으로써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X좌표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얘는 반지름이 A인 원의 X좌표니까 얘는 코사인 각도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T는 A 사인 오메가 T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이제 이 자체로 주기함수라는 게 자명해요. 왜냐면은 시간에
삼각함수로 표현되었고 삼각함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주기가 2파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 속에 지금 오메가 t가 들어가 있고 사인 속에도 오메가 t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적당히 변해서 저 빨간 괄호 속에 있는 그 숫자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그럼 함수값이 제자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자 오메가 t 있을까요? 사인 자 주기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돼야 이제 주기가 된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시간이 t 대신에 t 더하기 p 그런데 이제 이 주기를 얘기할 때 시간이 그 독립변수일 때는 보통 대문자 t를 많이 사용을 해요. 주기를 위에서는 소문자 p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얘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대문자 t인데 이게 항상 같으려면 사인 함수 주기성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바로 2파이가 되겠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자, 이 함수의 주기는 원운동의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주기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고, 이제 웨이브, 그러니까 여기 길다랗게 x축 방향으로 느려진 이제 줄이 있는데 줄을 흔들어서 내가 줄을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줄을 이제 여기서는 위로 잡아당기고 여기서는 아래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자, 이 y가 줄의 변이가 sin kx 이런 꼴로 쓰여졌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줄을 어디다 매달고 막 흔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어느 주어진 순간에 스냅샷을 사진을 딱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이제 여기까지 잘라서 그린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 삼각함수로 표현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주기함수가 되고, 근데 앞과의 차이는 뭐 앞에서는 시간에 대한 주기함수고, 이거는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주기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진폭도 물론 써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k 곱하기 x에 해당되는 주기. 시간에 대한 주기는 대문자로 t로 쓰고요. 공간에 대한 주기는 이제 그리스 문자 람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 나누기 k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주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파동 현상 이런데 이제 주기 함수가 이제 많이 사용된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람다가 이제 주기인데 특별히 공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양에서의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시간에 대해서 이제 주기라고 흔히 부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양쪽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이제 수학적으로 똑같은 삼각함수인데 독립변수가 시간이냐 이제 공간이냐 이건데 여기서 시간에서는 오메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간에서 이제 k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서는 주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람다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기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파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각속도. 그럼 이제 K도 이름이 있겠네요. K도 이름이 있겠죠. K는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브 넘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를 파장의 함수로 쓰면 얘는 이제 요 관계식을 이제 뒤집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자, 왜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하는데 왜 웨이브 넘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5절에 다룰 것은 이제 주기 함수 가운데 특별히 주기가 2파인 것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주기가 2파이가 아닌 일반적인 주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2파이 주기에 대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다 계산할 줄 알면 그럼 나머지로 확장하는 건 이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기가 2파인 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주기가 2파인 함수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삼각함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주기 함수는 꼭 삼각함수만 있을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서부터 2파이, 여긴 4파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파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이런 물결 모양이 계속 반복된 거, 이것도 주기가 2파인 그런 함수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각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런 것도 주기 함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는 뭐 주기 함수의 종류는 이제 무한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주기 함수를 이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그 주기 함수를 이제 이런 꼴로 쓰는 거예요. 주기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삼각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푸리에 시리즈예요. 자, 이게 항을 이제 몇 개 쓰면 그 다음에 어떤 항이 있을지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점점점으로 표시했고요. 사인, 코사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인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얘를 한꺼번에 표시하고 싶으면 얘는 이제 이러면 되겠네요.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x 더하기 bn 사인 nx. 자, 이렇게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된 그 시리즈가 원래 함수, 오리지널 함수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앞에 개수들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푸리의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 개수를 잘 선택해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런 개수를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을 일단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접근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에 푸리에 시리즈 보면은 코사인 속에 들어가는 n은 0 이상의 어떤 자연수도 다 되고, 사인 속에 들어가는 n은 1보다 큰 애만 허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등식 3개를 적어 드릴 텐데 여기에 사인 속에 들어간 것은 1보다 큰 애이고 1 이상인 애이고, 코사인 속에 들어가는 애는 0 이상이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곱에 이제 적분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사인 함수 합과 차의 공식. 여러분 이제 어떤 이름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이제는 2분의 1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표시하면 2분의 1에
자, 이거고 얘는 항상 0이네요. 그렇죠? 사인 함수는 뭐 어떻게 적분하더라도 다 0이죠. 한 주기 동안 주기에 걸쳐서 적분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끼리 곱해서 한번 해봅시다. 사인부터 해볼까요? sin mx, sin nx.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sin x, sin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 sin이 아니라 요 식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의 곱을 삼각함수의 합과 차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를 전체 주기에 걸쳐서 적분하면 0이 됐듯이 코사인도 전체 주기에 대해서 걸쳐서 적분하면 0이 되는데 이제 단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요게 0이 되면은 이제 m과 n이 같으면 코사인 함수는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m과 n이 다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과 n은 지금 1 이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m과 n이 서로 다르면 0이고 m과 n이 서로 같으면 이 밑줄 친 곳에서 적분이 살아남아서 얘는 이제 파이가 돼요. 이제 그걸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하는 거죠. 크로네커 델타는 두 개의 인덱스가 같으면 1, 다르면 0인 거죠. 그래서 m과 n이 같으면 파이의 적분값이 파이가 되는 거고, 다르면 적분값이 0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값. 그럼 이제 여기서는 m과 n은 0 이상인 거죠. 0 이상의 정수. 그럼 코사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코사인 두 개 함수의 곱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m과 n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코사인 전체 적분한 건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m과 n이 서로 같으면 그럼 이제 요 파트 때문에 적분이 하나 살아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이 경우는 세 가지로 경우가 나뉘어요. 뭐냐면 m과 n이 서로 다르면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서로 같은데 m과 n이 서로 같은데 0은 아니더라. 그럼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서로 같은데 0으로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조금 복잡하죠. 자, 아무튼 이제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이제 아이덴티티고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풀의 코에피션트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